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65세이고 예쁜 손주 넷을 둔 할머니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결정, 제 가족의 모든 것을 바꾼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고통에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막내 아들 민호가 3년 전 지은과 약혼을 발표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피어난 그 기쁨의 미소를 보니 길고 혹독한 겨울 끝에 제 마음에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난 뒤 아이들이 다시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민호는 이혼 후 몇 년 동안 힘들어했는데 그가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된 것을 보니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 같았습니다. 그녀는 예에 바르고 저에게 인사할 때마다 깊이 고개를 숙였고 작은 과일이나 전통 과자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밝았고 제가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던 시절과 남편이 공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던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웃어주었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시어머니를 부르는 존칭을 사용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민호를 잘 보살펴주고 싶어요. 우리 가족 전통을 배우려는 그녀의 열정은 제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웃음으로 가득 찬 일요일 저녁 식사, 그녀가 저를 도와 조상 제사 음식을 준비할 명절, 그리고 어쩌면 제 작은 아파트에 다시 작은 발자국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를 불편하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끔 제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대화 중에 휴대전화를 힐끗거리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들에는 뭔가 비밀스러운 느낌이 있었고 그녀의 명랑한 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갑작스러운 어깨에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약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은 부드러운 분홍색 비단 한복을 입어 그녀의 온화한 특징을 돋보이게 했고, 민호는 그녀를 우리 친척들에게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큰아들 재현과 딸 수미는 모두 그녀를 따뜻하게 환영했고, 심지어 평소 말이 없던 제 며느리조차 지은의 이해에 바른 태도와 우리 가족 역사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에 매료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완벽해요. 수미는 우리가 젊은 부부가 축하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세요. 그가 그렇게 웃는 것을 본 지 정말 오래되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를 애써 눌렀습니다. 아마 저는 그저 과보호적인 어머니였을지도 모릅니다. 막내 아들을 다른 여자와 공유하기를 꺼려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호는 제 아기였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집 가까이 머물렀고 빠짐없이 매주 일요일 저를 방문했고 저녁 식사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저녁 저에게 전화했던 아이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은 피로연 메뉴부터 예식장의 꽃까지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저와 상의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유산을 존중할 전통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데 진심으로 관심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결혼 한복을 고르며 몇 시간을 보냈고 제가 각 색상과 패턴의 의미를 설명할 때 그녀는 참을성 있게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결혼식이 어머님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어요. 어느 날 오후 우리가 신부 상점에 앉아 있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가족은 민호에게 전부이고 그것은 어머님 모두가 저에게도 전부라는 의미예요.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다시 저는 그녀의 눈에 비치는 그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표정을 알아챘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 일부는 항상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울리면 그녀는 즉시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가 긴급하고 사적인 듯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찰에 대해 저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항상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현대 사회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행동에는 몇 년 전 제 며느리의 불륜, 재현의 첫 결혼을 결국 파탄낸 속삭이는 전화통화와 갑작스러운 떠남을 떠올리게 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복을 맞춘 후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은이 특정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변하는 방식, 그녀가 전화가 울리면 식당에서 우리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져 걷는 방식, 메시지를 입력할 때 항상 화면을 보이지 않게 기울이는 방식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어쩌면 그녀에게 공정하지 않을 시나리오를 상상했지만 제 아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늦봄에 찾아왔고 벚꽃은 야외 결혼식의 완벽한 배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은은 흰색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빛났고 민호의 눈은 그녀가 통로를 걸어 내려올 때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최고의 한복을 입고 맨 앞줄에 앉아 막내 아들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피로연 동안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 축하하러 온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알아온 김 여사님은 저녁 식사 중에 저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순자 씨, 새며느리 참 예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피로연에서도 계속 자리를 비우는 것 눈치챘어요. 축배를 들 때도 전화기를 확인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죠.
저는 소문을 부추기고 싶지 않아 대답했지만 김 여사님의 말은 저 자신의 불편한 생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약혼식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김 여사님이 계속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눈치챘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사님은 지은 씨가 전통다도 행사에서도 산만해 보였다고 언급했어요. 저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화제를 바꿨지만 그들의 말은 제 마음에 더 깊은 걱정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챈 사람이 저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동네 사람들도 제가 무시하려고 했던 것을 보기 시작한 걸까요? 신혼부부는 제 동네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매주 일요일 저를 방문하여 꽃을 가져오고 저녁 식사를 위해 머물렀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저를 도왔고 민호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웠으며 민호가 자신의 요리를 칭찬할 때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저는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문은 격주로,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민호에게 가족 저녁 식사를 놓친 것에 대해 물으려고 전화하면 그는 지치고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했어요. 그가 설명하곤 했습니다. 마케팅 분야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새 회사에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의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자주 다니는 쇼핑가를 자주 가는 동네 아주머니들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에 백화점에서 며느님을 봤어요. 박 여사님이 우리 주간 시장 나들이 중에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주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꽤 가까워 보였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지만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회사 동료였을 거예요.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박 여사님이 말했지만 그녀의 말투는 의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석을 함께 보면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미팅치고는 매우 로맨틱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민호에게 지은의 직업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새 직장 마음에 들어? 중요한 고객들과 일한다고 했잖아. 사실은 엄마, 민호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그 직장을 2달 전에 그만뒀어요.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대화는 평소처럼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은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낮에는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박 여사님이 그녀와 함께 봤다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그들의 방문 동안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휴대전화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방해물이었고 메시지가 울릴 때마다 민호를 바라볼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주 자리를 비웠고 사적으로 긴 통화를 했으며 약간 상기된 뺨과 제가 알아차리기 시작한 그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지은이 또 다른 미스터리한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밖에 나간 동안 민호는 저에게 자신의 몇 가지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걱정돼요. 그가 조용히 말하며 아내가 휴대전화로 강렬하게 이야기하며 서성이는 발코니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최근에 너무 비밀스러워요. 새 직장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 어떤 지원서도 보여주지 않고 면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많이 나가는데 잠재적인 고용주를 만난다고 하지만 뭐니, 아들아, 제가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비싼 남자 향수 냄새가 나요. 면접에서 기대할 만한 종류의 향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지은이 지갑에서 제가 가본 적 없는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비싼 곳이었어요. 계산서가 2사람분이었어요. 아들의 눈에 비친 의심과 고통을 보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기 위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는 행동에 대해 순진한 설명을 찾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봤니? 제가 물었습니다. 노력했어요. 민호가 좌절감에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활동에 대해 무엇이든 언급하면 그녀는 방어적으로 나오고 제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녀는 우리가 가족을 시작할 때 더 많은 유연성을 갖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고 상기시키면서 제가 적절한 직책을 찾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해요. 바로 그때 지은이 전화 통화에서 돌아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직업 탐색의 스트레스라기보다는 흥분과 같은 표정으로 밝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잠재적인 고용주였어요. 아주 유망한 기회예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어떤 세부 사항도 제공하지 않았고 민호가 회사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모호하고 모순적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들의 결혼 생활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은을 미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저는 제 며느리의 비밀스러운 삶을 엿보려고 백화점과 커피숍 주변을 배회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고 침해하는 것 같았지만 민호를 향한 제 사랑과 그가 다시 상처받는 것을 볼까봐 두려운 마음에 계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3일 동안 미행한 후에야 저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잡지대 뒤에서 지은이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키가 크고 옷을 잘 입은 남자와 만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제 이웃들이 항상 논의하는 드라마 배우들을 떠올리게 하는 세련된 방식으로 잘생겼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와 민호의 월급보다 분명히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친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뺨에 깊은 친밀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건너편이 아니라 그의 바로 옆에 앉았고 대화 내내 그의 팔을 만졌고 그의 말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웃었고 제가 아들에게는 결코 보지 못했던 숭배의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1시간 넘게 지켜봤고 각 훔친 애무와 그들 둘 다 비밀스러운 기쁨으로 미소 짓게 만드는 속삭이는 대화에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미팅도 평범한 우정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닌 남자와 깊이 사랑에 빠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떠나 근처 호텔로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저는 육체적으로 아팠습니다. 저는 그 카페에 1시간 더 앉아 그들의 빈 테이블을 응시하며 제가 목격한 것을 처리하고 이 파괴적인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는 며칠 동안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때때로 실수를 저지르고 결혼 생활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어쩌면 지은이 자신의 감정에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사랑이 거짓으로 시작될 수 없으며 민호를 계속 속이는 것이 어떤 결혼 생활이든 지탱해야 할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 남편과 제가 40년 동안 함께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불일치, 서로에게서 멀어진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직했고 항상 함께 문제를 해결했으며 우리가 한 약속을 항상 존중했습니다. 다음 가족 저녁 식사 때 민호를 보면서 그가 여전히 지은을 완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첫 결혼은 전처의 불륜으로 끝났고 그가 그 상처를 겪는 것을 보는 것은 어머니로서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가 다시 속임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자녀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지은에게 직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민호에게
직접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화요일, 저는 그녀에게 전화해서 차를 마시자고 요청했는데 민호의 다가오는 생일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 아파트 근처의 전통 찻집에서 만났는데 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도착했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에서 이것이 평범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은아, 제가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애칭으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어깨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남자 알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남 카페에서 너희 둘을 봤어.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고 잠시 동안 저는 그녀가 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녀가 시작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부탁이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줘.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판단하거나 소란을 피우러 온 것이 아니야.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고 그가 속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은 저에게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민호를 만나기 전부터 사귀었던 사람이었는데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처음에는 자신의 부모님의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녀와 결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만났을 때 진심으로 그와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다고 믿으며 그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경민이가 돌아왔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그가 연락했어요. 그가 실수했다고, 자신을 위해 가족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말이구나.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민호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저는 경민이를 사랑해요. 몇 년 동안 사랑했고 이제 그가 드디어 저와 함께할 준비가 되었으니 제 아들에게 한 약속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조상들 앞에서 한 맹세는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울었습니다. 경민이를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호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는 좋은 사람이고 멋진 남편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구나. 제가 그녀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감정을 추스르는 동안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은아, 사랑이 복잡하고 우리가 항상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잔인한 일이야. 민호는 정직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 만약 내가 그 다른 남자와 함께하고 싶다면 내 아들을 속이며 몰래 만날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제대로 끝내야 해. 옳은 말씀이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요. 민호는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경민이가 또다시 마음을 바꾼다면요. 제가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면 어쩌죠? 저는 그녀의 이기심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동안 민호를 예비 계획으로 두겠다는 거니? 그녀는 제 직설적인 말에 움찔했지만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주일 줄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민호에게 진실을 말하든 아니면 내가 말할 거야. 그는 자신이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자격이 있어. 지은은 저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간청하며 불륜을 끝내고 결혼 생활에 다시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방식,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민호를 그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계속해서 가족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했고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계속했으며 미스터리한 전화 통화를 받고 설명할 수 없는 몇 시간 동안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의심하고 불행해하며 저에게 아내가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고요한 어느 일요일 저녁, 지은이 다음 날 아침 면접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일찍 떠난 후, 저는 민호에게 남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아,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그 뒤에 이어진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대화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말하고 제가 지은과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2주일 전 제가 아내와 가졌던 대화를 설명했습니다. 민호의 세상은 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부정, 분노, 협상,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일 때문에 중요한 행사에 불참하셨을 때의 어린 시절의 그를 떠올리게 하는 깊고 압도적인 슬픔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알고 계셨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의심했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야 확인했어요. 미안하다. 민호야. 아프다는 걸 알지만 내가 거짓 속에 계속 살게 할 수는 없었어. 그는 오랫동안 조용히 사진들을 응시하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현실을 처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걸 말하기 쉽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엄마가 지은이를 좋아하셨다는 것도 알고요. 좋아했어.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널 더 사랑해. 그리고 너는 너를 완전히 사랑할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너를 위안거리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은과의 대결은 사흘 뒤에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그녀에게 불륜에 대해 직접 물었고, 제가 제공한 증거에 직면하자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벌어진 싸움은 끔찍했습니다. 비명, 울음, 양쪽에서 날아드는 비난들이 난무했습니다. 결국 지은은 그날 밤 바로 개인 소지품만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결혼사진, 제가 그녀에게 준 전통 보석, 그리고 민호가 결코 열어보지 않은 사과 편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혼 절차는 신속했지만 정서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은은 6개월 안에 부유한 남자친구와 결혼했고, 저는 동네 소문을 통해 그녀가 새 삶에서 매우 행복해 보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의 여파는 제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민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랑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결혼에 2번이나 실패한 자신을, 지은의 진정한 감정에 대해 너무나 순진했던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는 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멈췄고, 매일 저녁 전화하는 것도 멈췄으며, 어쩌다 들러도 멀리 떨어져 슬퍼했습니다. 제 다른 자녀들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의견이 갈렸습니다. 수미는 지은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으며 민호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제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제가 남동생의 결혼 생활에 개입하여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기회라도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쩌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엄마, 그가 긴장된 가족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어쩌면 지은이가 스스로 불륜을 끝내고 민호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고요. 엄마는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했어.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선택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건강한 결혼 생활의 기반도 아니야. 하지만 지금 그를 보세요. 재현은 음식을 깨작거리며 우리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민호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게 정말 더 나은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우울증과 자기의심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 폭로가 그의 자신감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산산조각 냈는지 보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해서 행동한 것일까? 아니면 그의 삶을 통제하려는 저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까? 더 큰 상처로부터 그를 보호한 것일까? 아니면 그의 환상을 파괴함으로써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준 것일까? 몇 달이 지나도 민호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는 될 수 있는 한 사회생활과 가족 모임을 피하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제가 그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는 화제를 바꾸거나 일찍 떠날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제가 완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민호를 거짓 위에 세워진 결혼 생활에서 구했지만 또한 그가 스스로 그 사실을 발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결혼 생활을 위해 싸울 기회, 아내에게 직접 맞설 기회, 자신의 길을 선택할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가 새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녀가 찾던 행복을 찾았는지, 그녀가 떠나온 가족을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민호가 다시 사랑할 만큼 다른 여자를 믿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제 행동이 관계에 대한 그의 믿음을 손상시켰을지 궁금했습니다. 이혼 후 약 8개월이 지난 어느 오후, 저는 집 근처 전통시장을 걷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놀라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롭게 부유해진 생활 방식을 분명히 반영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고 잘 보살핌받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프고 불확실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은아, 저는 이 예상치 못한 만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을 뵙고 싶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가족에게 한 일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려고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가서 마주보고 앉았는데 우리 사이의 어색함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지내요? 그녀가 물었고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어. 제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이혼이 그에게 큰 타격을 줬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그에게 끔찍한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는 이기적이고 비겁했고 죄송합니다. 행복하니 저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가 씁쓸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경민이와 저는 지금 결혼했고 그의 가족도 마침내 저를 받아들였어요.
제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하지만 제가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가족이 그리워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식사. 어머님 모두가 저를 모든 일에 포함시켜 주던 방식. 그 따뜻함과 포용력이 그리워요. 경민이 가족은 저를 정중하게 대하지만 저는 언제나 처음에는 충분히 좋지 않았던 여자일 거예요. 그리고 민호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민호는 순수하고 관대한 방식으로 저를 사랑했어요. 저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저를 원하는 남자 때문에 그것을 내던졌어요. 저는 그녀의 고백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젊었고 남은 인생에 영향을 미칠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녀를 위해 슬펐습니다. 민호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에게 거짓말한 것을 후회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제 감정에 대해 솔직히 말하는 대신 불륜을 저지른 것을 후회해요. 하지만 어머님 가족과 보낸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모두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지지해주는 가족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그것을 감사하게 여길 만큼 성숙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고, 대화가 끝날 무렵 그녀에 대한 제 분노가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선택을 했지만 동시에 상반되는 욕망 사이에 갇혀 최악의 방식으로 상황을 처리한 젊은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는 저에게 민호에게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가 저를 사랑했던 방식대로 그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행복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언제 어떻게 아들에게 그녀의 말을 전할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호에게 전화해서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저는 그가 여전히 실패한 결혼 생활에 무게를 짊어지고 있고 여전히 자신의 가치와 판단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식사 후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지은이를 봤어? 그는 놀랐고 약간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무엇을 원했나요? 사과하러 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소식을 물었어. 저는 그녀가 저에게 말했던 것 중 일부를 공유했고 그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기보다는 치유에 도움이 될 만한 단어들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후회, 그녀가 일으킨 상처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내가 자신을 순수하고 관대한 방식으로 사랑했다고 말했어.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민호야. 그녀의 실수가 너의 그런 점을 바꾸게 하지 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슬픔 외에 다른 어떤 것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행복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수용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엄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이에 대한 진실을 알려준 것에 대해 엄마에게 화가 났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가 계속 말하도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그녀의 사랑을 위해 싸울 기회를 빼앗아갔다고 엄마를 탓했어요. 하지만 제 치료사와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은이의 선택이 우리 결혼 생활을 파괴한 거예요. 엄마는 단지 제가 무지 속에 사는 것을 거부했을 뿐이고요. 저도 제 결정을 여러 번 의심했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보면서 침묵했어야 했는지 궁금했지. 아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어요. 제 삶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었고요. 거짓 속에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빴을 거예요. 우리는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함께 앉아 있었고, 우리 둘 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사건들을 둘러싼 복잡한 감정들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니?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방식으로 사랑해줄 누군가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있어.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넌 좋은 사람이야, 민호야. 친절하고 충성스럽고 근면하며 줄 수 있는 사랑이 너무 많아. 올바른 여자는 그것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길 거야. 그 대화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정직함과 소통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는 형제자매들과 더 가까워졌고 우리 일요일 저녁 식사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사려 깊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리는 결정의 무게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은의 불륜을 폭로하기로 한 제 선택은 사랑과 보호에서 비롯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는 저 자신의 욕구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거짓 속에 사는 것에서 구했지만 그가 스스로 그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주체성도 빼앗았습니다. 같은 선택을 다시 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복잡했고 완벽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저지르고 자신의 교훈을 배우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입니다. 지은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한 남자와 결혼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를 속임수와 배신으로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받는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모든 고통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남편을 얻었지만 소중함을 몰랐던 따뜻하고 포용적인 가족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신뢰를 지켰지만 그가 배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울감과 자기 불신으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결국 후회를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힘든 결정이 예상치 못한 성장과 치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정직함은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결국 무너져 내리고 진실보다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민호는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 있는 이혼한 교사 혜진 씨입니다. 그녀는 여러 면에서 지은과는 다릅니다. 더 성숙하고 소통 방식이 더 직설적이며 자아감이 더 확고합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절박한 열정이나 사회적 야망보다는 상호 존중과 진정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보입니다. 엄마, 혜진 씨가 좋아요. 민호가 최근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웃게 하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 자신으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지은이와 있었던 모든 일 후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혜진 씨는 자연스럽게 저를 자신들의 계획에 포함시키고 딸의 학교 선택에 대해 제 의견을 묻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지은과 항상 느꼈던 내재된 긴장감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가끔 저는 2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지은을 미행하는 대신 민호에게 직접 맞섰다면, 제가 침묵하고 그가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게 두었다면, 최후 통첩을 하는 대신 지은에게 불륜을 끝내도록 더 노력했다면, 하지만 다른 역사를 곱씹는다고 해서 현재의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 가족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변화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극복했습니다. 민호는 순수한 사랑과 단순한 열정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 다른 자녀들은 결혼, 정직, 가족의 충성심에 대한 대화를 통해 그들 자신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저로서는 자녀가 어른이 된다고 해서 어머니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려는 욕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그 방법은 진화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은 한 발 물러서서 그들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고 요청할 때 지원과 지혜를 제공하되 그들에게 속한 상황을 통제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지은을 생각합니다. 그녀가 새 삶에서 정말 행복할지 아니면 자신이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평화를 찾았기를 바랍니다.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가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지혜와 성숙함보다는 두려움과 욕망에 기반한 결정을 내린 결점 있는 인간입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여전히 그 모든 상황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지은의 새 결혼이 지속될지, 민호가 재혼할지, 제가 간섭한 것이 옳았는지에 대해 추측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듣지만 그들의 논의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복잡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단순한 판단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제 의견을 강요받을 때 제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가족은 힘든 시기를 겪지만 사랑과 정직이 그들이 치유되고 더 강해지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눕니다. 즉, 누군가를 진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결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젊은이들은 지도가 필요하지만 또한 자신의 선택을 할 자유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가장 의미 있는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66세 생일을 앞두고 힘든 시기가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에 감사합니다. 아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삶을 재건한 방식이 자랑스럽습니다. 혜진 씨와 그녀의 딸과의 그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주었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많은 가족이 다양한 형태로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배신, 어려운 선택, 의도치 않은 결과, 그리고 치유와 용서를 향한 긴 여정.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가족에게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 제 경험이 약간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본능을 믿으세요. 하지만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용기와 지혜로 진실을 감당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편안한 거짓말보다는 정직함을 선택하세요. 정직함이 고통스럽더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주체성을 주되 여전히 지지와 사랑을 제공하세요.
그리고 모든 끝이 또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민호의 실패한 결혼은 그를 상담으로, 더 깊은 자기 인식으로,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사람과의 더 건강한 관계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기로 한 선택은 일시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대감과 정직한 소통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강화했습니다. 제가 가족을 거짓말과 배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 일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수치심이나 후회의 원천이 아니라 사랑이 때때로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고 진실을 함께 마주하는 것이 별개의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항상 낫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말입니다. 인생은 그 복잡함과 선물로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에 감사하며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기회에 감사합니다. 제 경험에서 지혜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정직함, 용기,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이든 마주할 힘을 찾기를 바랍니다.